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원래는 다른 영상이 오늘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영상이 글 작성하신 분도 좀 이거 좀 알리고 언론에 제보도 하고 좀 공론화 시키고 싶으신 것 같아서 뭐 제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미미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영상을 좀 오늘 오전에 좀 빨리 만들고 오늘 2시에 올렸어요. 내일은 그래서 아마 외노자, 불법 외노자 관련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말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욕설을 들은 거고, 이제 두 번째 사례, 이제 기다리다가 안 나와서 언제 나오냐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왜 알려줘야 되냐 하면서 욕설이 오가고, 그리고 이 라이더님도 이제 한석갈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이제 쌍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정확히 체크를 해보긴 해야 돼요. 이게 욕을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쌍방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접촉, 터치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건데, 그런 걸 좀 누가 먼저 했는지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다짜고짜 그렇게 반말을 하면서 말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아이고 비 온다 대학생들아 빨리 나와서 먹어라 이거.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한테 욕을 했다면은 그게 이제 모욕, 명예훼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동시에 쓰면은 사실 쌍방이에요, 쌍방.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법이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점주들이 좀 웃기는 거죠. 헬멧 벗고 갔을 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었을 텐데 헬멧 쓰고 가니까 반말부터 해대면서 욕짓거리나 하고, 저 못 배운 놈이죠. 이게 못 배웠다는 게 뭐 학교 교육 수준이 아니라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배웠고, 그런 그따구 성격이면은 사회생활도 힘들었을 거거든요. 뭐 친구도 없을 거고. 그리고 제가 구독자 수가 좀 늘다가 한 번에 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지금 좀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애들은 그냥 차단하고 있어요. 보통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은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긴 하거든요. 엄청 소중한데, 그런 애들한테까지 좀 굽신거리면서 그런 놈들 비위 맞추면서까지 이 구독자 수를 늘리고 싶진 않아서 그냥 저도 욕 한마디 받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저 단가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배달 쪽이 좀 그렇게 생각이 생각이 짧다, 지능이 낮은가 이런 싶은 사람들이 좀 타 업종에 비해서는 많겠지만, 그래도 설마 우리 고등교육까지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을까 싶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영상, 그러니까 저는 그 최저단가 심의 관련 영상에서 저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저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최저 시급이 정해지면은 그 어플 켜놓고 집에서 게임하고 있어도 돈 받으려는 속셈이냐, 여기가 공산주의냐, 이런 소리를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와, 이거를 얼마나 더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진짜 유치원 애들 수준에 맞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기본 상식이 안 된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시급으로 해서 내가 놀고 있어도 플랫폼은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주장은 못하죠. 근데 이제 노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어차피 영상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몇 명 그냥 차단했어요. 너 같은 애들은 내 영상 안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자본주의 우는 애들이 그나마 더 똑똑한 거지. 그 무식한 거를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식이라는 게 뭐 중졸이네, 고졸이네, 학사네, 석사네, 박사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상식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정말 수도 없이 저뿐만이 아니라 배달 커뮤니티에서도 설명을 하고, 노조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되게 쉽게 설명하는 데가 많은데 이해력이 너무 딸린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도대체 이 배달판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급으로 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걸 시급으로 자기 혼자만 그렇게 이해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근데 날씨야 뭐 우박은 에반데 얼음 맞으면서 일할 순 없잖아요. 빨리 대피하십시오. 대피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해야 돼요. 지금 우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가가 아무리 높아도 그냥 쉬어야 돼요. 우박은 뭐 일시적으로 잠깐 오는 거겠지만, 이럴 때는 주문하는 고객들도 2.5kg 8,000원. 우박 맞으면서 2.5kg 8,000원. 우박 맞으면서 안 해요. 비나 그 정도면은 플랫폼 탓할 게 아니에요. 일대 기사들도 안전하게 타야죠. 우박 맞으면서 어떻게 타요? 진짜 사고 날 수도 있는데. 물론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 어차피 자신의 선택이니까. 근데 위험할 때는 어쨌든 우리는 몸이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몸은 되게 소중하고 내 자산이잖아요. 더욱이나 우리 일이 몸이 고장나 버리면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맞아요. 이럴 때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사실 주문도 하면 안 돼요. 고객들도 배달하는 사람들 우박 맞을 거 뻔히 알면서. 근데 또 요즘 배달 거지들 양성하잖아요, 플랫폼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악용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배달이 오면 땡큐, 오면은 그냥 자기 원래 먹는 대로 먹는 거고, 안 오면은 플랫폼이 뭐 쿠폰 같은 거라도 주잖아요. 그런 거 노리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번개 치는 거. 와, 축하드립니다. 잠시 시급 한 3만 가까이는 나오셨겠네요. 그래도 10시간 넘게 하셨을 테니까. 10시간도 안 되셨다면은 단가가 정말 높아서 했던 거고, 시급 3만 원 엄청 대단한 건데 1대가 답인가? 나도 1대로 넘어가야 되나? 9시간 30이요? 시급 3만 원이 넘었다는 거네요. 아까 우박 떨어졌다고 했지. 맞다. 우박. 맞다. 우박이면 그래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박 피해가지고. 오늘 잘 나온 거죠? 우박 때문에. 이게 평균은 아니죠. 그게 평균이라면 저도 그냥 1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시죠? 얘네가 조금씩 내렸는데 저희 그 최저단, 그건 아마 지역마다 다를 것 같아요. 쿠팡이 단가를 한번 팍 올렸다가 천천히 조금씩 내리기는 했잖아요. 처음에 막 4천 얼마까지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는데 얘네가 확 내린 순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우리 최저단가 무산된 날 그렇게 확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맞아야죠. 근데 또 우파 애들은 그거 갖다가도 딴지 걸더라고요. 알리에서도 무슨 있었나 봐요. 근데 중국계 알리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쿠팡만 잡아조진다 약간 이러면서. 쿠팡이 우리한테도 심하게 하잖아요. 어차피 저는 그 알리나 이런 데서 어느 규모로 어떻게 터졌는지는 모르는데 같은 내용의 어떤 그런 일들이 터졌다면 얘네는 털린 게 아니라 넘긴 거예요? 그러면은 처벌이 더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징금 어차피 공정위에서 내린 거잖아요. 쿠팡이 그거 못하겠다고 소송 걸면은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판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카카오였나? 카카오 택시였던 거 같은데 택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얘네도 뭐 부당하다고 해서 과징금 내라 했는데 얘네가 이제 불복하고 법원에 이제 소송으로 걸었는데 법원에서 이거 불공정 아니야 해가지고 카카오가 이겼던 거 같거든요. 기업이 이겼어요. 어쨌든 쿠팡도 아마 소송할 거예요. 여태까지 다 요렇게 해놓고서는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냐. 그러면 이제 판사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제가 뭐 알리페이? 그걸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괜히 잘 모르는 건데 얘기했다가 저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같은 수준, 어쨌든 같은 그런 잘못을 했다면은 뭐 비슷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는. 근데 좀 어떤 상황이 달랐으니까 공정위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들긴 해요. 뭐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근데 이게 배달 일이 아닌데 괜히 그거 알아보니라고 시간 쓰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쿠팡 이츠를 뭐 많이는 안 타도 그래 타는 입장에서 얘네가 불합리한 행위를 많이 해서 더 짜증나는 경우는 있지만 무지성으로 욕하진 않아요. 어쨌든 개인정보 유출은 잘못된 거긴 하고 뭐 다른 업체에서도 그에 준하는 잘못을 했는데 처벌이 다르다. 그거는 좀 논란이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뭐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는 좀 큰 범죄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왜 따지는지는 알겠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알리도 봐줬으니까 쿠팡도 봐줘라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그건 반대할 것 같아요. 차라리 알리도 빡세게 처벌 같은 걸 해라 라고 한다면은 뭐 더 할 말은 없는데 알리 봐줬으니까 쿠팡 봐줘라, 요거는 제 기준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피해에 있어서 일단 얘네가 과징금이잖아요. 과징금은 나라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저는 웃긴 게 피해를 보는 건 난데 나라가 돈을 받아가요. 잘못한 사람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근데 피해자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요. 잘못된 사람이 처벌도 받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봐주는 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좀 적당하게 혼을 내야죠. 근데 혼낸 다 해서 끝내면 안 되고 어쨌든 내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도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과징금 얼마 내라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정보 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걔네는 걔네 따로 돈 내고 민사 걸어야 돼. 민사. 근데 민사소송 1, 2년 걸리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저 5G 과장 광고도 지금 4년 만인가 결과 나왔거든요. 과장 광고 아니라고. 그래서 패소했어요. 저 돈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거든 뭐 어디서 할 수 있는 거든 피해자들한테 알아서 네가 보상을 해라 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팔렸던 뭐 어떤 피해를 받던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피해는 내가 받는데. 그리고 내가 피해 본다는 거를 내 보상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소송 거는 거밖에는 답이 없고요. 이거는 저는 개선돼야 한다고 봐요. 아까 리워드 얘기 잠깐 나왔는데 리워드는 확실히 쿠팡이 나은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배민이 아마 리워드를 쿠팡처럼만 했어도 저는 충성했을 수도 있어요. 쿠팡 골프 같은 경우에는 수락률이 높죠. 사실상 플러스잖아요. 골프는 수락률 90%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25% 보너스 받는 골드가 맞나? 아무튼 그거 리워드 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배민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비 올 때 안 올 때 다 재고, 피크 비피크 다 재고, 주말이랑 그런 거 다 재고, 스토어 내 비마트 내 다 재고, 이러니까 리워드는 일단 좀 재수가 없죠. 배민은 줄 거면은 쿠팡처럼 그냥 계속 주던가,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너무 안 주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저는 그리고 그 그랜드마스터 사람들이 뭐 사실 위험하잖아요.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한테 등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배달하는 사람들도 뭐 크게 신경 안 쓰겠지 했는데 와, 그거 등수 신경 쓰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커뮤니티 가보니까.
아우 택시 저거 어휴. 아 그리고 그 최저임금 무산된 거 저 그날 무산된 날 되게 궁금해했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누가 그거를 떨어뜨렸다 이런 것보다 왜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듣고 그 이유가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위한 거다. 이게 사전적 정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건데 이거 그냥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러면은 그 범위를 좁히면 돼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프리랜서가 뭐 작가도 있고 많잖아요. 단순히 이걸 프리랜서로 하자가 아니라 고급제, 깜당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도 같은 프리랜서라도 이런 건 해주지 말자 이렇게 정하면 돼요. 근데 그 아예 야 우리 이거 그냥 회의 자체를 하지 말자 하고 빼버린 거라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왜 말장난이냐고 하는 거냐면은 제가 6월 초 맞을 거예요. 그때 그 2륜차 집중 단속 한다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두 바퀴 뭐 어쩌고저쩌거든요. 두 바퀴를 뭐 집중 단속한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두 바퀴 뭐 집중 단속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으니까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계속 보완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도급제를 넣냐 안 넣냐도 몇 년을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넣어도 되고 그 범위를 저는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이게 시민은 할 줄 알았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범위도 정해야 되지, 단가는 얼마나가 적정한지 그런 것도 정해야 되지. 그렇게 많으니까 일단 시민은 하자. 근데 그걸 정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은 제가 막 그렇게 막 열불이 나진 않을 건데 그냥 심의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내년에도 똑같은 소리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똑같은 소리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건데 그냥 계속 앞으로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라고 하는 게 2륜차 집중 단속이 아니라 두 바퀴 집중 단속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두 바퀴는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가 많이 늘었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뭔가 단어를 만들 게 없으니까 그냥 두 바퀴로 가는 건 다 단속을 하자. 그래서 두 바퀴라는 단어가 선택이 된 건데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많았으니까 근로자들만 위주로 해서 그런 법이 정해졌는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이 플랫폼, 이 도급제 노동이 800만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졌고 그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건데 단순히 그 근로자라는 단어 안에만 묶여가지고 논의하지 않는다는 건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노동자들도 다 노동자로 묶어야지 그거를 근로자라는 단어에서만 해석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그 뉴스 기사들을 보고 좀 화났던 부분은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들이 하는 말들 중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간다고 했는데 소상공인의 배달 라이더들은 단 한 명도 상점에서 배달비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없어요. 결국 소상공인들도 힘들게 하는 거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인데 힘들게 하는 건 지들이 해놓고선 이럴 때는 또 라이더 핑계를 대니까 그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차피 한 번에 완벽하게 정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좀 힘들겠죠. 어려울 거예요. 힘들다기보다는 좀 복잡할 거예요. 할 것도 많고 택배 기사나 뭐 배달 기사나 뭐 야쿠르트 아줌마 뭐 학습지 뭐 이런 분들 다 도급제라면서요. 적정한 단가를 책정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면 이해가 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서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근로자들만 봐도 업종을 구분해서 최저 시급을 정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같은 근로자들도 안에서 그렇게 세분화해서 임금을 정하는데 고급제들 업종별로 해서 하는 게 뭐 그렇게 많이 힘들 것 같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단 주로 언급되는 도급제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일단 배달라이더는 뭐 포함이 될 거고 택배기사도 포함이 될 거고 또 많은 도급제 노동자들이 있을 건데 그 각 분야별로 해서 얼마가 적정한지를 책정을 해서 정하면은 그냥 되는 거 같거든요. 고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이 되는 게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냥 안 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지 하고자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어차피 시장에 맡기면은 계속 안 해줄 거예요. 교수라는 사람들도 지식인층에 속하고 걔네들도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약간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걔네도 보고서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고서가 있다면서요. 도급제 노동자들의 실태를 담은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것만 봐도 도급제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가 나올 거거든요. 고수익 인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단순히 뭐 근로자들처럼 뭐 8시간, 9시간 일해서 고수익이 난다. 그럼 굳이 정할 필요 없죠. 근데 고수익이 나더라도 그 일하는 시간들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죠. 좀 이래저래 좀 걸림돌이 많아요. 같은 배달하는 놈들 중에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다 뭐 삭제하고 차단하고 그래서 글이 몇 개 안 남아 있을 텐데 그 영상 댓글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좀 이해를 잘못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가를 정해달라고 하는데 뭐 시급 타령을 하고 있고 배달이 참 고달퍼요. 회사 쪽에서는 당연히 안 해줄 거고 그걸 정하는 판단하는 사람들도 노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테고 젊었을 때 알바나 좀 해봤겠죠. 그런데 또 이 배달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거 하면 안 된다 망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골 때리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놈의 배달판 진짜로 남은 거는 저 배달 라이더한테 남은 거는
저는 법안들이 좀 통과가 돼서 좀 배달 단가를 좀 강제로 하는 것 같기는 없고, 그게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도 단어의 정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노동자로. 그래서 모든 노동자를 두고 그 안에서 뭐 도급제, 근로자 이렇게 나눠서 시급이든 단가든 정하는 식으로 가야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네는 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너무 좀 옛날식인 것 같아요. 옛날식. 그렇게 핑계를 댔기 때문에 이 800만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800만이 생계가 달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법으로 아예 다 묶어 버려야죠. 단어 말장난 못하게. 진짜 그날은 되게 화가 많이 났거든요. 우리가 진짜 삼성 노조처럼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반도체 호재니까 우리 보너스 더 많이 줘,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쉬지 않고 일했을 때 그래도 근로자들이 왜 최저임금 이상은 줘라. 그리고 또 우리 또 나가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우리도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벌어야 하지 않겠냐. 최저 딱 그건데 그 최저도 못 해주겠다는 거니까 좀 그때는, 뭐 지금도 화는 많이 나는데 그때는 진짜 어이가 없었죠. 뉴스 기사를 보기 전에는 왜 최저인데 왜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누가 많이 달래? 최저만 달라는 거잖아. 왜 안 되는 거야.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머리에 맴돌았었어요. 이게 진짜로 막 투표 끝나니까 좀 정치권에서도 막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뭐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죠.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도급제들의 삶 가지고. 그리고 이게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진짜 제가 웬만하면 음모론을 잘 안 믿거든요. 근데 너무 선거 끝나자마자 딱 이래버리니까 진짜 음모론 잘 안 믿는데, 이건 진짜 얘네가 표만 받아먹고 끝내려고 이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 걱정이에요. 고민이에요, 고민. 그래도 노동자 입장에서 법안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도 진보가. 사실 윤석열 정권 때 우리 그렇게 힘들다고 해도 아무도 안 움직였거든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진짜 논의는 되고 정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범위나 단가, 그런 거에서 좀 힘들 줄 알았지, 도급제 꺼져 이럴 줄은 저는 몰랐어요. 너무 허무합니다, 허무해. 그리고 내일 올라갈 영상 살짝 스포하자면은, 한국에 체류는 가능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진 애가 하다가 걸렸대요. 그래서 뭐 강제 추방도 당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당하다고 현수막 쓴 게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왜 생겼을까, 왜 어쩌다가 불법으로 일한 애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상황이 됐을까, 정말 개탄스러워서 영상 그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만들어서, 그건 이제 편집할 때까지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욕이 좀 섞여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어쩌다가 불법으로 일하는 애들이 양지에 나와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부당하다, 이런 처벌은 부당하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 영상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요즘에 그 감동란이라는 우파 유튜버인데, 그분 영상이 좀 자주 나와요. 그분이 말씀을 잘 하세요. 논리도 좀 있으시고. 근데 그 논리 중에 이제 저랑 좀 안 맞는 게 있는 거고 근데 토론하는 걸 좀 보거든요. 내 논리로는 저 사람은 이길 수 없겠구나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감동란이라는 사람이 되게 민주당을, 그러니까 좌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을 싫어하는 것 같고, 약간 우파한테는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좌파 쪽에는 뭐라고 못하니 그런 거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문재인, 뭐 이재명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중국 애들이 많이 넘어오게 되면서 중국 애들이 더 살기 쉬운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제주도는 중국 사람 땅으로 넘어간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부동산 전세 사기 사례 중에서 하나 본 건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집주인이 중국인인 거예요. 중국인이 집을 사서 이제 세를 놨는데, 이제 전세를 빼야 되는 상황에서 이 중국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한국인은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얘네는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주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구입하는 거는 좀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장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중도라고 말하고 싶은데 왼쪽 성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잖아요. 사회복지사로 근무도 했었고. 근데 이 사회보장 체계가 좀 더 버는 사람들한테서 걷어서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약간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 좀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에요. 잘 버는 사람이 무조건 내야 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고마워해야죠, 당연히. 근데 사회 시스템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질 않는다면 진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뭐 사회보장 뭐 제도 뭐 이런 거를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긴 했는데, 다 맞습니다. 허경영 아저씨가 한 말이 맞았어요.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좌파 정권들, 그러니까 문재인을 포함해서, 근데 그 외국인한테 뭔가 막 퍼주고 이런 정책들이 좀 좌파 정권에서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때 좀 많이 됐더라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감독란님이 말씀하신 거를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편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애가 있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라에서 돈을 준다, 뭐 문화활동 하라고 연극 티켓 같은 것도 준다, 그러면서 나는 일을 안 할 거야.
나 이 삶이 좋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삶이 좋다, 그래서 받는 돈은 게임 현질하는 데 쓴다, 뭐 이런 게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자 박탈을 해야죠. 일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박탈을 해야 돼요. 근데 죽을 수도 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진짜로 안 되는 사람들이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노인이나 장애인, 이제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정말 뭐 좀 대책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녀가 많은데 한부모 가정이라서 좀 한 명 급여로 좀 힘들게 사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아마 제가 전에 말했던 아까 그 멀쩡한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라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근데 좌파 정권은 다 친중이긴 했어요. 그래서 우파 쪽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도 민주당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 쇼츠로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근데 진짜로 예전에는 민주당 애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나마 요즘에는 뭐 국방 백서에 북한으로 나와 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다라고 주적을 이제 확실히 말을 하는데, 과거에는 진짜로 말을 못 했더라고요. 지금도 말을 못 하는 애들도 있어요. 불가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정당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그 사람들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에서 먼저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에서도 투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관악구는 1번으로 너를 밀어줄게, 이번에 비례는 너를 밀어줄게, 그것도 치열하거든요, 그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나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이 당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을 없애야 돼요. 단순히 의원들만 물갈이 할 게 아니라 이 당 자체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때문에 그런 거든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스템은 좀 확실히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감독남님이나 닷설남님을 보면은 이제 저랑 반대되는 의견도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혼자 시뮬레이션 돌려요. 감독남님이나 닷설남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좀 많긴 하죠. 내일 올라갈 영상이 그거 같아요. 선수만 말씀하신 거죠. 자기가 F4 비자로 왔는데 이제 불법으로 배달하다가 걸렸는데 벌금이 1,000만 원, 그리고 강제 추방, 체류 자격 박탈. 근데 이게 좀 억울하다, 그 내용이라면은 제가 내일 올릴 영상이요. 영상은 어제 만들었는데 그 이번에 사장님한테 욕먹은 거, 그게 좀 먼저일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서 올렸어요. 내일 올라갈 영상이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정치 쪽으로. 저는 그거 배세에서 봤는데, 배세 그걸 작성한 분도 어디서 퍼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배달 세상에서 글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배달 세상에서도 그분이 어디서 퍼왔다고 했는데 그 영상 스포하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영상 컨텐츠 거리는 몇 개가 있는데 배달판에서 외국인도 쫓아내야 되는데, 일단 국가 자체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얘네가 너무 먹고 살기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뭐 지금은 뭐 개정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는데 뭐 개정을 할 거라고는 과거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는 직장인 의료보험자가 한 명 있으면 지역가입자도 되나?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부양자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밑으로 넣어서 같이 의료보험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은 그게 아마 계속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외국인한테도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가족이 한 명이 일을 하면은 그 가족이 전체가 와서 우리나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내는데 혜택은 걔네가 받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문제다 해서 개선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 보긴 했는데 뭐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긴 하거든요. 부동산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해야 돼요. 한국인보다 더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잘 사는 걸 막을 순 없지만 한국인들도 못하는 거를,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를 외국인한테 풀어주면서 이게 역으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림동은 진짜, 대림동 시장 가면은 진짜 해외여행 간 기분 들어요. 간판도 죄다 중국 간판이고 사람도 중국인들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들리는 음성들도 저게 사투리인가 중국말인가 싶을 정도로 중국말들이 엄청 많이 들려요. 그리고 외국에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애들이야 뭐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까지는 뭐 그런 걸 규제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아니요, 집회 참석은 자유인데 제가 왜 차단을 해요? 근데 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제 영상 보시면은 아실 텐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아니요, 단순 반대보다는 말을 싸가지 없이 해요. 반대를 하면서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정중하게 나는 이래서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뭐 제가 왜 차단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하죠. 와, 오토바이 출입 금지라고 떡하니 싸도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러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지. 저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 좀 드릴게요. 제 의견에 반대하고 의견을 내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좋아요.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거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감독란님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걸 배우고, 그러니까 저도 좀 이런 경우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거는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차단까지 당하는 애들은 일단 기본이 반말이고 욕설이나 비아냥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냥 나는 이러해서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그런 걸로는 차단 안 시켜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나 막 그 다음날 글피에 올라갈 영상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썼잖아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걸 배울 수도 있고, 그 제 영상 보시면은 스타벅스 얘기하다가 이거 왜 정치권에서 막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다가 한 분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신세계 일가가 친일이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제가
제가 그건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인정을 하고, 아,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반대한다고 해서 제가 뭐 바로 차단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까 그 LT에 올라온다는 것도 걔가 그냥 단순히 이러이러해서 나는 반대를 합니다 라고 했으면은 저도 좀 비난 같은 건 했겠죠.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면서까지 어떻게 보면은 저격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게, 그 사람도 찬성하는 애들은 아메바다 이러면서 좀 찬성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단어들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저를 저격하진 않았겠지만 너의 의견도 내가 반박을 하겠다, 근데 아메바가 누군지는 가려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상 만든 거예요.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데, 이제 문제점이 단가죠. 단가를 시장에 맡긴 거죠, 사실상. 너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해. 어쨌든 이게 지금 좀 말장난 같은 거라는 거죠. 수정 보완을 한다는 게 이게 최애미에 맡긴 건데 어쨌든 시장에서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예전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구급제도 적용을 해주자 했는데 올해도 무산이 됐고, 그 이유가 근로자기 때문에, 이러면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후년에도 안 돼요. 그 이유가 근로자라는 근데 보험 의무화랑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죠,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보험을 당연히 들고 해야죠. 그래서 보험은 단가랑은 상관이 없고, 이게 빨리빨리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빠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시장에 맡기면은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시장에 맡긴 결과가 지금의 이 단가예요. 어차피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거고, 물론 저희 같은 노동자들도 일 안 하고 더 받으려고는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는 반대를 아마 할 거예요. 굳이 뭐 반대를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 돈 많이 주겠다는데 뭐 굳이 반대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삼성 노조처럼 많이 받는데 더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지지할 일은 없어요, 그런 경우를. 수요와 공급은 맞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사실 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저는 그냥 아쉬운 거는 옛날 단가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지방을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없는 콜을 만들어 달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고객이 주문을 해야 되는데 고객 보고 야 너 무조건 주문해,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일했을 때는 이것저것 다 빼고 최저 임금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저의 선만 좀 정해달라는 거고, 근데 그 선도 안 정해주겠다는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화가 나는 거고요. 수요와 공급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가가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2,000원, 1,700원 이게 정상적인 단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콜이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라이더들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10,000원이 안 나오는 데도 있다고 해요. 이제는 좀 단가가 그래도 봄보다는 올랐으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는 괜찮아지긴 했을 텐데 아직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 단가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뭐 영상으로 올리긴 했잖아요. 나는 크게 상관이 없다. 나는 관악구고, 관악구는 콜이 막 엄청 많지도 적지도 않다. 저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말로 콜이 없어서 콜이 죽어, 콜 살 시간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번다, 뭐 그러면 할 말 없죠. 고객이 주문을 안 하겠다는데 그거는 할 말이 없는데, 적어도 꾸준히 일한 사람들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처럼은 벌게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말장난이라는 게 좀 더 화가 났던 거고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거는 근로자만 해당하기 때문에 너네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두 바퀴 집중 단속, 그걸 말씀드렸죠.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예전에는 1륜차 집중 단속 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두 바퀴 집중 단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어색한 단어죠, 두 바퀴를 집중 단속한다. 근데 그렇게 두 바퀴를 단속하겠다는 게 자전거도 많아졌고 전기 자전거도 많아졌고 킥보드도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사고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단속을 하겠다, 이런 건데 시대가 변한 거예요. 오토바이만 잡아서는 이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두 바퀴를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저 단가도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 때문에 그래요. 단어. 이 단어가 아니라 뭐 다른 핑계를 댔다면은 이런 말은 못하죠, 제가. 근데 이 단어 가지고 얘네가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근로자라는 단어를 얘네가 꼭 집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는 거고, 이제는 노동자들이, 이 도급제 노동자들이 800만이라고 하는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2륜차 단속의 범위를 넓혀서 두 바퀴 단속을 했듯이 근로자의 범위를 넓힌다거나, 아니면 노동자라는 새로운 범위를 만들고 그 안에 근로자와 도급제를 나눠서 최저 시급이나 단가를 책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최저선이잖아요. 진짜로 삼성처럼 더 달라 이런 거면은 그 누구도 그걸 옹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최저만 해달라는 거니까 왜 그것도 못 들어줄까, 이제 이런 내용이죠, 제가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좀 자기들 입맛 따라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을.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땐 노동자고, 우리는 분명히 어플에 지시도 받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기가 힘들어요. 산재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진짜 그거는 보험의 격이긴 한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뭐 해고 당할 일도 없고 뭐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얘네는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된다라고 징빙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실업급여 같은 혜택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저도 아깝긴 해요. 근데 고용보험을 뗀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고 노동자인데 좀 지들 입맛에 따라 맞추는 거예요. 일 시킬 때는 노동자고 책임져야 할 때는 개인 사업자라 그러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왜 개인 사업자예요?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 그쵸? 지금 뭐 구독자님들 중에 사업자 등록증 갖고 일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사업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약간 택배랑도 좀 다르긴 한데 최저 시급이 정해졌다고 해서 피해볼 사람들은 없어요. 오히려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라이더들은 소상공인한테 배달비 더 달라고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소상공인 힘들게 하는 건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는 핑계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한테는. 차라리 다른 핑계를 대고 납득이 가능한 다른 핑계를 댔다면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독란님이나 다솔란님 영상 보면서 아, 여기서는 나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 든다고. 차라리 그렇게 했다면은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이 핑계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좀 다른 걸 댔었으면은 뭐 다른 핑계가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대는 핑계가 저는 일단 납득이 안 됐고, 근데 그거에 납득을 하는 교수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뭐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고,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나 단위 이런 면에서 그런 안타깝죠. 그리고 뭐 일반 시민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시민들은 모를 수도 있죠. 어차피 그냥 제목만 보고 막 그럴 테니까. 내용 자세히 안 보잖아요. 요즘 사람들 제목만 보고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싸지르고. 제 채널에도 그래요. 제목만 보고 일단 글 싸지르는 애들 많아요. 근데 적어도 배달하는 애들이라면은 좀 잘 알고 씹으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 타령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댓글들이 어플 키고 집에서 게임하고 있어도 돈 받을 생각하냐고, 양아치냐고, 뭐 사회주의냐, 공산국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멍청한 새끼들은 지들 관련된 일인데 좀 제대로 알고. 그니까요. 멍청하면 조용히 있던가.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스포 잠깐 해드렸잖아요. 내일 모레쯤에 올라갈 영상 최저임금 해가지고. 애도 시급 타령이야, 시급 타령. 난 좀 모르면 가만히 있었으면 하는데, 모르는 애들이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나대니까. 어쨌든 이 부결이 됐다는 소식에서 왜 최저마저도 주지 않겠다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좀 화나는 부분이었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그 근로자라는 그 단어 말장난이잖아요. 그거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소상공인 핑계를 댔다는 거. 세 번째, 저의 빡침 포인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추가 배달 건인데 저한테는 시간이 안 나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안 나왔는데 재촉하는 것처럼 보이겠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추가 배달이라 혹시 따로 챙겨놨을까 싶어서 여쭤본 건데, 아, 재촉하고 그런 놈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네? 사장님,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좀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딱 요 정도면 돼요. 저는 지금 본인도 되게 좀 미안하면서 그래도 좀 하고 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요 정도만 돼도 기다려요. 요 정도만 돼도 저는 기다려요. 지금 일단 추가 배달이라고 한 거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사장님도 멘탈이 좀 나가신 것 같은데, 요 정도만 해줘도 저는 그냥 기다립니다. 물론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는데 이거 얼마짜리지? 5,600원. 어디 가는 거지? 멀진 않네. 아이고, 사장님 피크타임인데 이렇게 라이더 기다리게 하시면, 저 기사님은 플러스 기사님이겠죠? 취소 안 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 보니까. 피크타임인데 취소를 안 하고 기다린다. 이건 사실상 플러스 기사님들밖에 없죠. 수락률 조절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저도 마냥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22분까지 안 나오면 그냥 갈게요. 근데 사장님들도 이런 거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사장님한테도 이득인데, 아, 이득이 아니겠구나. 새로 올 사람이 또 일찍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나를 기다리게 하는 게 더 이득이겠구나. 어쨌든 지금 받아가신 기사님이 저보다 먼저 오신 기사님인 건 맞아요. 나보다 뒤에 온 기사님 거면은 좀 저도 이제 삔또가 팍 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서. 뭐야, 포장 손님께 먼저 나온다고? 이러면은 살짝 빈정 상할 수도 있는데, 15분이면은 우리가 콜 하나 빼는 시간인데 계속 포장 손님께 먼저 나오네? 진짜 이런 빈정 상하는데? 가져갔다고요? 크로스예요? 안녕하세요. 5월 청년들 배민 커넥트 지원센터입니다. 근데 왜 가져갔다 아까 말 안 해주지? 나 분명히 알려줬는데, 중앙분들. 네, 지금 픽업 왔는데 다른 기사가 가져갔다고 하거든요. H요? 죄송합니다. 네, 확인해 볼게요. 다른 기사가 가져갔다고요? 네. 아닌데. 가게랑 통화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사장님을 제가 바꿔드릴게요.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장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나 봐요. 네. 재조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라이더님 이건 주문을 배탈을 좀 빼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취소수를 1,000원을 좀 지급해 놓을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라이더님. 배탈 취소해드리고요. 저 근데 20분 넘게 기다렸는데 1,000원밖에 안 준다고요? 시간에 대한 보상이 따로 없어요. 죄송해요. 가게 도착했다. 그런 의미에서만 1,000원을 드리거든요. 맥도날드 완료하신 건 있으시죠? 네. 거기에 1,000원을 추가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행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20분 기다리고 1,000원 받습니다. 주말 피크타임에. 아, 짜증나. 여기 사장님 뭐지? 저 분명히 아까 들어가자마자 추가 배달 건이라고 혹시 따로 빼놨을까봐 추배 건이니까. 그래서 주문번호 보여드리는 거 보셨죠? 다들 같이 보셨죠? 그때 분명히 보고서 좀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 다시 들어갔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사장님 저 좀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저 되게 착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좀만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와서는 안 그러셔도 된다. 이게 배민에서 잘못한 건데 제 기분을 풀어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에 나와 있듯이 저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연탄 구입비에도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주문번호를 처음 보여줬을 때 이거 다른 기사님이 가져갔다고 해야지 바로 또 저도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응대를 빨리빨리 했을 텐데 아까 그렇게 미안한 표정으로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기다려달라고. 아, 저 가게 그렇게 안 봤는데 저기도 이제 좀 리스트에 올려놔야겠네요. 아무리 미안한 척 하더라도. 아, 예, 뭐 사실입니다. 제가 그 조리대기 관련 영상마다 그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좀 상습적으로 하는 가게들이 있다고. 약간 저런 류에 저런 류. 아유, 덕분에 우리 피나치공만 탑박스에서 오래 기다렸네. 이게 배민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이 뭔가 잘못하신 거겠죠? 아닌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지.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을게요. 아, 근데 이 배민 이 새끼들 리워드는 뭐 피크, 비피크, 우천, 설천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서 리워드를 몇 %를 주네 많이 하는데 피크 타임에 20분 기다렸는데 1,000원 이거는 너무하네요, 너무해. 근데 또 상담사 잘못은 아니니까 상담사한테도 함부로 말도 못 하겠고. 어쨌든 이거는 사장님 잘못이 크죠, 이번 거는. 아, 또 되게 미안한 표정하길래. 진짜 너무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묻자 성공 실패했으면은, 오, 그쵸. 많이 화났겠죠.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면. 이번 거는 사장님한테 따질만 하긴 했었네요. 분명히 처음 들어가자마자 따로 빼놨을까봐, 따로, 저 원래 도착해서 사장님들 안 보채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따로 빼놨을까봐 가자마자 주문번호도 알려드린 거고, 중간에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럼 그때 아예 내 주문번호를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장님 그 얘기는 뭐지? 이것만 3번을 보냈다. 모르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크로스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는 크로스를 생각했는데. 네, 힘 빠지네요. 아, 이게 지금 배달 라이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배달 라이더가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잘못인지 진짜 사장님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피해도 배달 라이더가 보잖아요.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죠. 분명히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개선할 생각이 없는 거겠죠? 사장님이 잘못했는지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해는 라이더가 보는 이 구조. 와, 그건 이해 안 되네. 제가 분명히 그 쿠팡 단가 플러스 단가 떨굴 때 얘네 징징거리는 애들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본 것만 1,700원이거든요. 더 낮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확인한 건 1,7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빼면서 그렇게 징징댔던 애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이 최저가 정해지면 적어도 1,700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이렇게. 플러스는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플러스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가 유지되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근로자성 인정에서는 3가지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업무의 구속성, 시간의 구속성, 장소의 구속성. 업무는 플러스든 커넥터든 어플의 지시를 받죠. 맞아요. 뭐 수락할지 안 할지는 있지만 어쨌든 얘네가 어디 가서 픽업하고 어디 가서 전달해라 이런 업무의 지시를 어플로 받죠. 그리고 장소의 구속성. 얘네가 지도에 보면은 색깔로 표시하잖아요. 여기에 주문이 많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가 주문이 많다고 알려주는 거야. 꼭 너네가 여기 가서 기다릴 필요는 없어. 근데 지금 요즘 콜이 모자르는 상황에서 그냥 가서 기다려라. 그럼 콜 받을 확률이 높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성은 없다고 얘들이 주장하는데 사실상 가서 기다려라는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만 하면 인정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의 구속성이거든요. 커넥터들은 시간의 구속이 없어요. 우리가 출근할 때 출근하고 퇴근할 때 퇴근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로드러너에서 시간제를 폐지했잖아요.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로드러너에서 시간제를 포기한 게 이게 잘못되면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래버리면 지출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은 구속을 더 받긴 할 거예요. 구속을 더 받겠죠. 대신에 근로자한테 해줘야 될 그 최저한의 선 그거는 다 지켜줘야 돼요. 그럼 지출이 어마어마해져요. 걔네는. 저는 그래서 이게 교섭의 성과라기보다는 스케줄 포기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플러스한테 떠넘겨버리면은 이 시간의 구속을 플러스로 떠넘겨버리면은 그거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걔네가 다 인정을 했다고 쳐요. 야, 그래 우리가 어플에 지시를 하니까 뭐 그래 우리 일하는 거에 구속성 그래 가졌어. 장소? 우리는 진짜로 이거 뭐 여기가 많다고 표시해 준 건데 그래 니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거 다 인정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시간에서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네 플러스하고 계약한 거잖아. 우리는 시간 절대 신경 안 써. 시간을 따지려면 플러스 지사에 가서 따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는 절대 포기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플러스가 없어질 일은 사실상 적어요. 많이 적어요. 그리고 얘네가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고 그 줄어든 영업이익의 핑계를 라이더한테 지급된 금액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배달 라이더들 수익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그게 플러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써도 자기들한테 더 이익이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가 없어질 일은 저는 많이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를 없애자고 주장하기도 뭐하는 게 많은 현장에서
하청이 존재를 해요. 삼성도 그렇고 건설 현장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건설 현장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건설 현장을 예로 많이 드는데,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나면 항상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사고가 났어. 그럼 현대건설에서 담당자나 이제 그쪽 오너가 인정 안 하죠. 여기를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건데 현장에서 사고 난 사람은 하청 소속의 직원이다. 그리고 우리는 얘네랑 상관이 없다. 그건 하청 사장한테 얘기해라. 이래버리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떠넘기는 구조라는 거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이 하청을, 그러니까 저도 주장을 못 하는 거죠. 건설 현장이나 여기저기 다 있는데 왜 배달만 하청이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플러스 폐지를 주장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주장 못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 폐지하고 하청 플러스 폐지하고 중복거리 폐지, 그 두 개는 제가 주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플랫폼에 대한 불만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예전에는 제일 많이 올라왔던 게 누칼협이에요. 누칼협. 누가 하라 그랬냐? 보면 때려치고 다른 일 해. 공장 가긴 싫고 편하게 오토바이 타고 일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그게 욕심이고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공산주의다. 그런 말 많이 듣는데, 누칼협을 제일 많이 듣는데, 사실 누칼협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말이, 그래 누가 나한테 칼 들고 협박하진 않았어. 내가 선택했어.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이 불합리함까지 선택한 건 아니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누칼협은 대화를 하겠다기보다는 그냥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목적이 커서 그거는 그냥 무조건 차단해요. 대화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그냥 누칼협은 다 차단시켜요. 사실 누칼협 말이 안 되죠. 과거에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도 복지 혜택 못 받았던 건 다죠. 근로복지법은 원래는 있었어요. 예전에 전쟁 끝났을 때도. 근데 그 혜택을 다 못 받았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태일 열사 이제 전으로 좀 우리나라의 노동 역사가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쓰여진 근로 계약서 같은 이제 노동 관련된 법도 90년대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 같은 게 90년대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원래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그런 거 이제 다 없어지고, 계약서라는 것도 이제 9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법으로 강제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누가 근로자 하래, 꼬우면 장사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렇게 노동 현장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래서 지금 근로복지법도 많이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있다고 보시면 돼요. 70년대, 60년대 근로자의 환경에 관련된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만들어 나가고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대기업들 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연봉을 많이 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선만 정해달라는, 그런 걸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끌바를 하다가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타고 가는 게 그게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불법이 아닐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좀 잘 아는 게, 작년 이맘때보다 좀 이른 것 같긴 한데, 그때 제가 끌바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공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경찰청에 질의도 넣고, 그리고 관련 법들 다 검색하고, 그리고 경찰이 무슨 근거로 잡는지, 경찰은 말을 안 해주니까 예상되는 범법?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서,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머리에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 안에서 내리면은 이제 우리가 바이크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선 안에서 이쪽에서 내리면은 보행자가 여기를 걸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행자 보행 방법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선을 넘어가면, 이건 당연히 아시죠? 이 선 넘어가는 게 안 된다는 거는, 그건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또 횡단보도가 나오지. 여기다. 이 횡단보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선이 있는데 여기 뒤에는 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그 기준을 못 잡아요. 횡단보도 선이 있을 때 그 선을 기준으로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로 해서 경찰도 이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는 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고, 합법이 아닐 수도 불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냥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신호 걸린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이 딱 정지선이 있고 저 밖에는 정지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그냥 중앙선 넘었을 때 그냥 가버리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그래서 그게 뭐 정확한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법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가 인도고 어디서부터가 차도라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높아져요. 그리고 횡단보도 끌바 영상,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 중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데 좀 자부심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자부심은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최초 한문철 변호사님이 그 한문철 TV에서 그거는 이미 말을 했어요. 이거는 끌어서 종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법으로 나오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모두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한문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보자, 아니면은 신호 위반으로 법 개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저 선 바뀌냐 아니냐에서 보행을 얘기한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일 거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를 얘기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다면은 제 영상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때 진짜 별의 별 시뮬레이션을 혼자 다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 다른 사람들이 언급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횡단보도 끌바 영상 만들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끌바 한 다음에
중앙선 넘어서 타고 가는 거는 정해진 건 없지만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가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횡단보도 끌고 가다가 이제 중앙선 넘어서 가는 거, 그거는 경찰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찰은 좀 약간 좀 애매하게, 대부분이 그래요. 좀 애매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관악경찰서에서 나왔던 애들이 했던 얘기는 일단 끝까지 안 가더라도 중간에 타고 가는 게 불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들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뭐 끌고 가는 성인은 보였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신고하는 사람도 없겠죠. 경찰도 단속을 안 한다는데. 네, 뭐 저도 그러는데, 어쨌든 저 중앙선을 넘어가면은 저는 그냥 타거든요. 근데 제 댓글에 누가 요즘 좀 그런 분들이 간간히 보여요. 막 시비 거는 듯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또 이제 최근에 달린 거죠. 중앙선 끌바하다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중침으로 불법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법에는 명확하게 불법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도 보면은 뭐 제가 유튜브 초반이기도 했고, 배달하는 놈이 법에 대해 뭐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법 조항을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다 읽거든요. 그래서 되게 길어요, 그 영상이. 그래서 좀 이거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막 배달하는 놈이 뭘 안다고 막 이런 영상을 만드냐 그럴까봐 법 조항을 하나하나 다 읽거든요. 당연히 이제 좀 너무 길다, 지루하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왔는데, 뭐 그건 어차피 예상을 했었고, 근데 그 영상에서마저도 시동을 안 끄면 불법이다라고 댓글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주구장창 얘기해요. 시동 여부는 법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 영상 법정을 그렇게 하나하나 읽어도 이제 뭐 그거 불법이다라고 계속 댓글 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은, 저도 이제 정보를 많이 찾아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거 불법 아니다라고 한 영상이 있어요. 변호사도 이 똑같은 내용의 영상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거 불법이라고 써주세요라고 했어요.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 그걸 보면 횡단보도 끌바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경찰청 답변도 보면은 현장 상황에 따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경찰이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보통 그렇게 법적으로 애매하게 돼 있다면은 단속이 됐더라도 이의 제기를 넣어볼 수는 있죠. 이의 제기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법적으로 좀 봐주세요. 이의 제기는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블랙박스 안 달고 다니세요? 그 소명하면 다 될 텐데.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일단 그 블랙박스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소명을 하려면은. 바디캠이라도 좀 달고 있어야지. 얘네는 일단 라이더한테 뭐라 세우니까 증거도 안 보여주고 그냥 무조건 네 잘못 하는데, 뭐 우리를 방어를 해야죠. 근데 그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한테는 블랙박스밖에 없는 거. 근데 블랙박스 없을 때는 진짜 그래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주소 현판에서 한 장, 그 다음에 호수 나오게 한 장, 바닥에서 혹시 파손됐다고 난리칠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서 한 장, 그리고 찍은 사진을 2주 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네가 그때는 저도 이제 일주일 만에 연락 받은 거고, 커뮤니티에 2주 지난 거 연락 받았다는 그런 글들도 있었어요. 얘네가 저한테, 제가 잘못한 게 아닌 경우인데 얘네가 저한테 몰아가려고 하길래 블랙박스 보니까 나는 정확하게 배달했더라, 그러니까 이걸로 소명할 테니까 이메일 같은 거 알려주면은 픽업할 때부터 전달할 때까지 영상 다 보여주겠다 했는데, 걔네가 이제 뭐 이메일을 알려주진 않고, 그러면은 뭐 네가 그렇게 나오면은 막 그러겠지,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은 안 보여줘도 되는데 영상 같은 거는 한 2주 정도는 갖고 있어라, 그때 고객센터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뭐 고센 직원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니들이 그럼 SD카드라도 지원을 해주고 2주 동안 보관을 하라고 하던가. 앵무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말만 짓걸려서 성질나더라고요. 걔네도 아마 권한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매뉴얼에도 뭐 라이더들한테 뭐 잘해줄 필요 없다,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대응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말할 때는 같은 말만 반복하게, 그 외에 말을 하지 못하게. 예전에 배민에서 뭐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유튜버가 올려서, 뭐 유명한 유튜버인지 아니면 그냥 안 유명한 유튜버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버가 딱 올리고 그게 논란이 됐어요. 조회수가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좀 높은 애가 전화해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상담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걔네들도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애들이고 매뉴얼로 해놨겠죠. 그렇게 필요한 말 외에는 못하게. 아무튼 그때 그 유튜버 그 사건 있고는 배민 상담사 입 조심하게 시켰을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이제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플랫폼에서 뭘 차감을 하지 않겠다였나, 뭘 돈을 좀 더 주겠다였나,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상담사가 준다고 했다가 이제 안 준다고 말을 번복한 거죠. 번복하고 나서, 그래서 유명해져야 돼요. 이런 걸 공론화 시킬 수 있게끔 유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극적인 게 아니라면은 커뮤니티에 써도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애 보니까 걔네가 약간 공무원 같은 거 따라한 게 있거든요. 이번에 민생 고유가 지원금.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말이, 얘네는 왜 빼갈 때는 말도 없이 시스템으로 알아서 착착 잘 빼가면서 줄 때는 하나하나 신청받아서 해주냐 그러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지고 나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놓고서는 저 진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얘네가 한 2년 정도가 답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도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네, 맞아요. 법무법인도 뭘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신경 쓰거든요. 뭐 서류 이거 준비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에 잘 알려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가 놔버려요. 어떻게 되고 있다 물어봐도 안 알려주고. 그래놓고선 이번에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온지 아세요? 항소 준비할 사람 연락주세요. 행동을 그따구로 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또 믿고 항소를 해요, 저희가. 그래서 항소는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지더라도 얘네가 좀 평소에도 좀 관리를 해줬으면은 항소를 하든 뭘 하든 했겠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도 좀 받기 힘들긴 할 텐데 그래도 일단 해보는 거죠. 소액이니까. 큰 돈이면 당연히 못하고. 저 해보지도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그 정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닐걸요? 받은 케이스가 있을걸요? 일단 절대 못 가기보다는 그 판례가 하나 있긴 해요. 옛날 롯데카드였나 어디였나 그 얘네가 준비는 철저히 해놨다. 근데 신종 방법으로 해킹을 당한 거기 때문에 뭐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 방법이라서 이거를 얘네가 준비하는 게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보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얘네는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게 하나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쿠팡이랑 롯데카드 저 민사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 개인정보 유출로. 근데 그것도 이제 소액이니까 한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정보가 유출됐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본 거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출됐는데 그걸로 피해 입증이 어렵잖아요. 뭐 어디서 스팸 문자 아니면은 뭐 피싱 연락이 많이 온다 하는데 그거랑 상관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받을 수 있다면 해야죠. 오늘은 19,450원 나왔어요. 여기서 미션 성공한 거 합치면은 뭐 2만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번개 치는 거 봐. 마이크에 소리 들어갔나요? 천둥 치는 거? 무서워. 오늘 어쨌든 19,450원 미션 포함하면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이거 아니었어도 아까 20분 날린 거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긴 하겠네요. 어쨌든 2만원 가까이는 나왔습니다. 오늘 뱀미만 탔어요. 이제 쿠팡은 잘 안 타게 될 것 같아요. 단가를 올렸다가 너무 또 낮춰버리니까 또 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은 좀 미션 뜨면은 그럴 때 타거나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배민 위주, 쿠팡은 미션. 일단 비 오는 게 누군가한테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제 비 오는 게 단가가 높아져서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또 누군가는 위험하니까 안 타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의 몫이니까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는 아니고 일단 저는 그래도 위험하게는 안 타셨으면 해요. 어쨌든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속 타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전하게 타시고 혹시 지역에 비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대비 잘 하시고 지금 이미 마무리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이제 소주 한잔 하시고 피로를 싹 녹이시고 내일 또 빠콜 탈 준비하셔야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쉬세요. 엔드. Got my best back time.